선생님, 무릎 주사 한 방 맞으면 싹 낫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빨리 낫고 싶다는 기대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진짜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는 걷기만 해도 무릎이 찌릿찌릿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땐 꼭 침으로 무릎을 콕콕콕 찌르는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통증이 시작되기도 하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게 아닙니다. 걷는 자세가 불편해지면서 발목과 허리, 골반까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걷기나 앉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사 치료를 찾게 되는데요. 주사의 종류 자체가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 DNA 주사나 PRP 주사,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가 있고 나한테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각 주사 치료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왜 생기나요? 무릎 관절염은 뼈와 뼈가 만나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는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초기에는 무릎이 뻣뻣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고 진행되면 계단 오르기나 오래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밤에도 욱신거려서 숙면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연골은 한 번 닳으면 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 퇴행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또 주사치료를 단계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주사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사치료의 종류는 치료의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 두 번째는 관절의 윤활유를 보충하는 히알루론산 주사, 세 번째는 조직 회복을 위한 DNA 주사나 PRP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죠.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할 때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내로 통증이 확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무릎 관절이 이미 많이 닳아서 연골의 유지보다는 통증이 더 중요하신 분들께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맞으면 관절 내 구조물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은 꺼지지만 타버린 집이 저절로 복구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는데요. 윤활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관절액과 비슷한 성분을 관절 내로 넣어주어서 무릎을 쓸 때 마찰력을 줄여줍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1주 간격으로 3회 맞고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면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또한 연골 손상의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춰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연골이 거의 없는 말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환자마다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주사는 마치 낡은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기계가 새 것이 되진 않지만 덜 마모되고 움직임은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주사와 PRP 주사가 있습니다. DNA 주사는 연어 같은 어류에서 채취한 DNA 성분 물질을 모아서 주사액으로 만든 것이고, PRP 주사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 다시 무릎에 주사하는 방식인데, 혈소판 속 성장인자가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다는 원리입니다. PRP 주사의 경우 자기 혈액이라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부 환자에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고 다른 치료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에 기대는 방법이지만 아직은 표준 치료로 권장되기보다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사 치료는 관절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수술 시기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사를 맞으시면 낫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최근 걷기 운동 후에 무릎이 붓고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수술을 바로 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로 급성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50대, 60대 환자분들 중에 초기나 중기 관절염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약간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 히알루론산 주사가 통증 조절과 연골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환자분들 중 활동적인 환자가 수술은 피하고 싶고 비용 감당이 가능하다면 PRP 주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과 허벅지 근력 강화,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데요. 체중 1kg이 줄면 무릎 하중은 3, 4kg이 줄어들게 돼요. 더군다나 체중 감량을 하면 허리나 고관절, 발목에도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움직임과 자세가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인 분들은 반드시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상체는 비대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큰 버팀목인데요. 스쿼트보다는 무릎에 부담이 적은 벽에 등을 대고 앉기 혹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뻗는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추천합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 잦은 계단 오르기는 피하고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수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을 완전히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고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체중 관리와 하체 근육 강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